안녕하세요. 마이크로비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시연해 볼 건데요. 바로 박수 빨리치기 게임입니다. 박수를 치면 마이크로비트의 LED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고 이게 가득 차게 되면 시간 측정이 끝나는데요. 이 시간이 더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우선 게임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생성해 줄게요.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고 박수 빨리치기 게임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화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변수에 X좌표, Y좌표, 시간을 0으로 정하고 LED 스크린을 지워줍니다. 그 전에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하죠. 바로 변수라는 건데요. 변수는 쉽게 말해 변할 수 있는 수인데 변할 수 있다 보니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그 값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X좌표와 Y좌표가 계속 변하고 시간도 측정할 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X, Y 좌표와 시간을 변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변수를 만들었다면 게임 시작을 위한 초기화를 위해 화면과 같이 코딩해 줍니다. 바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화를 진행하는데요. 변수 X좌표에 0을 저장하고 Y좌표에도 0을 저장하고 시간에도 0을 저장한 후에 스크린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로고를 눌렀을 때 우리는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로고를 누를 때 카운트다운과 시작 멜로디를 재생하고 변수들을 초기화한 뒤 게임 시간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 카운트다운 후 게임 시작을 알리는 멜로디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죠. 3초 카운트다운을 LED에 표현하고 3초 후에 LED 스크린을 지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 멜로디를 출력하죠.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1초마다 숫자가 바뀌면서 3초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고 LED를 지워준 후 시작 멜로디를 재생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면 게임 데이터인 X, Y 좌표와 시간이 당연히 0이어야겠죠. 따라서 X좌표, Y좌표와 시간을 0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우리는 시작 화면에서 이미 초기화를 했는데 왜 로고 누를 때 또 변수들을 초기화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로고를 누를 때마다 게임을 다시 시작하니까 이때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이전 게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LED 불빛을 모두 채웠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봐야겠죠. LED 불빛이 들어오는 동안 시간을 계산해야 하니까 1초마다 변수인 시간이 1씩 증가합니다. 마이크로비트 LED의 좌표는 가로인 X가 0부터 4까지, 세로인 Y가 0부터 4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Y좌표의 값이 5보다 작을 동안만 게임을 진행하고 있겠죠. Y좌표가 5가 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코드로 반복을 표시하면 화면과 같이 표시할 수 있고 Y좌표가 5보다 작을 동안 1초마다 변수인 시간 1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코드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와 로고를 눌러 게임을 시작했을 때의 코드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박수 소리가 들릴 때 LED가 차오르는 걸 표현해줘야겠죠. 박수가 들리면 X좌표, Y좌표가 0과 0인 지점부터, 즉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벽에 LED가 닿으면 다음 줄 첫 번째부터 다시 LED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LED 불빛이 켜졌다면 이제 걸린 시간을 알려준 후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박수 소리가 들리면 현재 LED의 위치에 불빛을 켜주고 변수 X좌표를 1씩 증가시켜줘야 다음 박수 소리가 들릴 때 그 증가된 X좌표에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코드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5번 치고 6번 치게 되면 X좌표를 증가시켜도 마이크로비트에선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면 X가 5가 되니까요. 따라서 Y좌표를 하나 증가시켜 다음 줄로 이동시키고 첫 번째 LED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 X좌표가 위치가 4보다 크면 변수 X좌표는 다시 0이 되고 LED가 한 줄 내려가서 불빛이 들어와야 하니 변수 Y좌표가 1 증가하게 됩니다. 코드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모든 LED 불빛이 켜졌다면 게임이 종료되어야겠죠.
걸린 시간과 효과음을 출력한 후 소리를 꺼주면 됩니다. 그럼 LED 모든 불빛이 켜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LED 좌표가 4보다 클 때, 즉 5 이상일 때 모든 LED 불빛이 다 켜진 거겠죠? 게임이 끝났을 때 걸린 시간과 게임 종료 효과음을 출력해주고 스피커를 꺼주는 동작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게임의 모든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멜로디나 카운트다운 횟수 등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 충분히 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게임을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떤가요? 잘 동작하나요? 그리고 박수가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센서를 활용해서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충돌 센서 스위치를 누를 때 1이 증가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긴 아쉬우니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나 잡아 봐라 게임입니다.
게임은 30초 동안 진행되고요. 30초 동안 랜덤으로 LED에 표시되는 점인 01과 02를 순례공으로 잡는 겁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이면 순례공이 움직이게 되고 01, 02를 모두 잡으면 새로운 두 점이 또 랜덤으로 생기게 됩니다. 30초 후에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나잡아봐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기울였을 때 특정 점이 움직이는 기능, LED 점이 다른 점에 부딪혔을 때 사라지는 기능 등 여러 기능이 필요하겠죠? 함께 만들어 봅시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블록들을 배워봅시다. 블록 탭에서 초록색으로 된 게임 블록을 찾아주세요. 게임 블록은 스크래치를 해봤던 친구라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 코드의 스프라이트는 이동 방향을 바꾸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작은 LED 점을 말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 블록은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생성하고 동시에 이 점이 어떤 좌표를 갖는지도 함께 설정해주는 블록이에요.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생성할 땐 변수에 이 블록을 사용해서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저장합니다. 이 코드는 시작하면 스프라이트라는 변수에 X좌표 2, Y좌표 2의 스프라이트를 생성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2인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생성했으면 1초 기다린 후 X좌표를 1만큼 이동시키는 코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확인해보면 LED 점의 X좌표가 2에서 3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이 블록에서는 X좌표를 0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프라이트가 다른 스프라이트와 닿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블록이죠. 두 스프라이트가 닿으면 스마일 아이콘이 출력되도록 화면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블록에는 점수 설정 및 변경, 게임 시간 카운트다운 등의 블록들이 있습니다. 새로 배울 다른 블록은 계산 블록입니다. 그중 범위 내에서 랜덤 값을 정하는 블록도 있는데요. 시작하면 5번 동안 0에서 9까지의 랜덤 값을 출력하는 코드로도 활용할 수 있죠. 이번엔 논리 블록을 배워봅시다. 그중 그리고 블록은 2개의 조건이 참일 때만 참 값을 가지는데요. 하나의 조건이라도 거짓이면 결과적으로 거짓인 거죠. 화면에서 푸앙이가 하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푸 친구는 후드티를 입고 있고 앙이란 친구는 피자를 먹고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푸 친구는 후드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조건 1은 참이지만 앙 친구는 피자가 아니라 햄버거를 먹고 있어서 조건 2가 거짓이 되죠. 따라서 두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푸앙이가 하는 말이 참인데 조건 2가 거짓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푸앙이의 말은 거짓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배운 블록들을 활용해 나잡아봐라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면 아까 박수 빨리치기 게임처럼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점수를 0으로 설정하고 게임 시간을 30초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게임 블록의 점수 설정과 게임 시간 카운트다운 블록을 활용합니다. 순례공과 01, 02의 스프라이트도 설정해줘야겠죠? 처음 위치는 화면과 같이 저장해주는데요. 순례공과 01, 02 스프라이트는 게임을 하는 내내 계속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처음에 순례공 01, 02 변수를 생성해주고 화면 코드처럼 저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들이 생성되는 위치는 여러분이 그 범위를 정하고 그 속에서 랜덤으로 설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게임 초기화를 마쳤다면 가속도 센서의 X축과 Y축의 값에 따라 순례공의 스프라이트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01과 02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위 과정이 30초 동안 무한번 반복하여 일어나고 저희는 이 과정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선 두 영상의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왼쪽 영상은 조금만 기울여도 공이 움직이는데 오른쪽 영상은 많이 기울여야 공이 움직이죠. 30초 동안 반복하는 동작에서 먼저 우리는 마이크로비트를 충분히 기울였을 때 순례공이 움직이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우로 마이크로비트를 기울이면 순례공이 좌우로 움직여야겠죠. 가속도 센서의 X축 값이 500보다 크면, 즉 오른쪽으로 마이크로비트를 많이 기울였을 때
순례공 x좌표에 1을 더해주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x축 값이 마이너스 500보다 작으면, 즉 왼쪽으로 많이 기울였을 때 순례공의 좌표에 1을 빼주어 왼쪽으로 순례공을 이동하게 해줍니다.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위아래로 기울였을 때 순례공도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니까 가속도 센서의 y축 값도 x축 값처럼 코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우리는 공이 움직인 후 0.1초 일시정지 해줄게요. 이처럼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순례공을 움직이게 하는 코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순례공은 잘 움직이니까 순례공이 01과 02에 닿았다면 닿은 공은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야겠죠?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공이 사라지고 아이콘 출력과 함께 점수도 1점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01, 02가 모두 삭제됐다면 모든 공이 순례에게 잡힌 거니까 01과 2를 랜덤한 위치에 생성해줍니다. 01과 02가 모두 삭제되어야 두 공을 랜덤한 위치에 다시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블록을 사용하고 다시 생성할 때의 위치는 랜덤하게 정해주었습니다. 시작하면서 30초의 카운트다운을 해줬기 때문에 이 게임은 30초 동안 진행되게 되고요. 그동안의 점수를 가지고 게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만든 나 잡아봐라 게임을 직접 해봅시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게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 블록도 배우고 다양한 센서와 부품도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비트 수업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고, 만든 게임을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온라인 콘텐츠와 실습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